옆구리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구리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그 말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장의 무기다 이러잖아요. 비장. 예, 그 비장을 우리가 그리고 오금아 날 살려라 이러고 뛰잖아요. 그러면 뛰는데 잘 안 뛰어져. 못 걸어. 오금을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바로 비장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옆구리는 뭐 옆지기, 또 옆구리를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취약하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도 이렇게 같이 기대 있잖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 어떤 연유에서 간에 그러면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요. 아픈 분들을 보면 혼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게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건강에서도. 왜냐하면 음과 양이 서로 함께 만나는 게 전기고 음과 양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태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주 원리, 생명의 원리가 태극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옆구리 관리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를 보면 동물이나 곤충이나 보면 이 곤충은 배가 약해. 위에는 깍대기로 이렇게 탁 갑각류 같은 거. 그런데 사람은 어디가 약하다 그러면 물론 복부를 갑자기 아무 생각 없어요. 막 치면은 다치잖아요. 옆구리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건강 관리 측면에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선선, 외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러죠? 근막이라고 해요. 근막경선. 경부선이 있고 호남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생체 전기가 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기찻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거 중에서 나선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몸을 돌아가는 게 있고 외측선은 측면에서 바구니 짜듯이 되어 있는 근막경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법을 오늘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늑간 비틀림, 틀어짐. 늑간이 어디예요, 여러분? 네, 옆구리인데 늑은 뭐냐? 갈비뼈를 말해요. 그래서 갈비뼈를 띄어서 뭐 여자를 만들어서 이러잖아요. 갈비뼈를 진짜 띄었는지 모르는데 숫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늑간의 비틀림. 비틀린 건 왜 비틀어져요? 근육이 비틀어지면 뼈가 비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가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여기 손목이 틀어지고 발가락이 무지외반이 되고 무릎이 잘못돼가지고 관절염 걸린 사람들 보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근육이 만들어져가지고 근육의 왜곡, 긴장이 뼈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늑간 그러면 이게 갈비뼈 사이를 말해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통찰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흉곽이에요. 흉곽. 여러분의 몸통의 모양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왜소하고 어떤 사람은 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음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태양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흉곽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더 동그랗고 또 볼록가슴, 오목가슴, 새가슴이라 그러죠. 새가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가슴도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얘가 똑바르지가 않고 틀어져 있어요. 제가 오셨을 때도 몸이 틀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었는데 똑같이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돼. 바지를 입었는데 이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틀어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그게 결국은 이런 몸통 자체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모양만 아주 그 기본적인 모양의 흉곽만 봤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갑자기 갈비뼈 왼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틀어진 사람. 또 이 흉곽 자체가 위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허리 뒤쪽은 쑥 들어가고 앞에가 이렇게 돌출된 거를 우리가 흉곽이 올라온 거를
횡격막 거상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실제는 흉곽이 전부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뒤틀린 왜곡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엄청난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흉곽이 변한 거의 근본적인 건 뭐다? 늑간 근육. 그리고 늑간 근육을 우리가 갈비뼈 사이사이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만약에 4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있으면 사이에 근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갈비살이 맛있어. 그쵸. 네. 자, 이 사이에 있는데 외부에 있는 거를 외늑간 근육이라 그러고 안쪽에 있는 건 내늑간 근육이라 해서 방향이 이렇게 틀려요. 얘를 잘 지지하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가면 이쪽은 이렇게 가서 보호하고 있고 그 안쪽에 또 내부에 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흉곽이 원래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타고나는 거는 출생할 때 문제가 있지만 태어나서 그래서 이게 간은 어느 쪽에 있죠? 오른쪽에 크게 있어요. 왼쪽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크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작게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이 늑간 근육들이 왜곡이 됐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오른쪽 갈비뼈 쪽을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하면 상당히 아파요. 막 건드리지도 못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흉곽이 변형이 되면 문제가 오는데 무슨 문제가 올까? 그럼 내 몸이 틀어져서 옷 입는데 맵시가 좀 안 좋다? 그것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그 질병, 뭐 증상, 어깨가 아파. 예? 승모근이 찌그러져서 왜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아프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또 어깨가 아프다 보면 팔이 아프고 팔이 아프다 보면 또 손가락에 뭐 문제가 돼가지고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나중에 또 관절염도 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호흡의 문제와 가슴의 문제가 없는 심장. 이게 틀어지면 우리 몸은 이 뼈와 근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장기는 뭐예요? 근육이면서 피해요. 그죠? 그런데 이 횡격막이 뭔가 비틀어지면서 호흡이 잘 안 돼. 그러면서 횡격막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늑간 근육, 목 근육, 또 횡격막이 틀어지고 몸통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반은 가만히 있어요? 골반부터 틀어진 거예요. 실제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 골반 안쪽에 있는 골반감, 이 공간이죠.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에 문제가 와, 난소에 문제가 와, 요실금 같은 게 와, 또 남성 같은 경우는 또 전립선 이런 게 더 많이 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밑에 문제가 와. 그리고 이 공간으로 우리가 복강이라 그러죠. 복강하고 흉곽 이런 게 전부 같이 연속적으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된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나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뛰어. 그러면 뛰니까 공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산에 올라갈 때도 그러고 뭔가 노동을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공기를 더 많이 들이쉬니까 산소도 더 필요하니까 많이 와. 필요 없는데 많이 오면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해. 그런데 잘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때 숨 안 쉬어요? 쉬어요 안 쉬어요? 기억 안 나요? 쉬죠. 근데 세근 자잖아요. 숨을 얕게 쉬어. 왜? 조금 필요해요. 산소가 조금 필요한데 그때 충분히 깊은 잠에 들은 거를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해요. 그때 뇌파가 제일 안정된 상태야. 그렇게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깨우네. 근데 나는 잠을 못 자. 나는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어. 이런 분은 어때요? 잠을 보면 자긴 자. 렘 수면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죠. 예, 피곤하고 또 뇌에서 생긴 이런 그 대사물질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렘 수면 상태에서는 쌕쌕쌕쌕 이렇게 호흡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이 관련된 근육 그대로 숨을 쉬는 거야. 그러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몸통이 흉곽이 틀어졌어. 횡격막이 거상됐어. 이렇게 누워서 자료를 잘 안 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허리가 올라가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평균 거의 50% 정도의 호흡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흉곽의 상태와 비정상적인 흉곽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비교했더니
렘 수면인 깊은 수면 상태에서 산소가 반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연탄가스 맞힌 것처럼 머리가 띵하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잤어. 어떤 사람은 잠깐 잤는데도 개운하잖아.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결국은 호흡 부전이 온다. 산소 부족이 온다. 내 몸의 모든 장기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거의 절반 정도가 안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연구를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도 보세요. 최근에 백신 우리 김각태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맞고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뇌신경에 어떤 전달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이 왔잖아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백신 맞고 후유증이 어디로 오죠? 심장. 그래서 심장마비 뭐 죽고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심장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심장의 문제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전이 막 쌓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심장이 엄청 아파.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20%에서 50% 정도의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흉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연구 결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심장이 쪼이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이런 몸통, 트렁크라 그러죠. 여기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근육 거기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하고 뒤는 비슷해. 근데 옆구리를 보면 여러분 옆구리 관리해 보셨죠? 천사공으로 옆구리를 관리하면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딴 데 이렇게 몇 군데 아킬레스건이 있어. 딱 건드리면 거기 나지 마세요. 왜 이러? 거기 중에 하나가 이 옆구리. 그러니까 옆구리가 제가 라운드 숄더가 제일 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너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구리의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관리하고 뒤에 관리하고 뭐 골반 관리하고 여러 개를 배우셨지만 옆구리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층적으로 배우질 않았어요. 왜 중요한가? 예, 물론 다른 데도 다 중요하죠. 이 척추 쪽은 뇌 척수신경이 각 장기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문제를 유발하니까 또 중요하고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 옆구리 라인과 여기는 같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틀어졌어. 그러면 이쪽은 뭔가 보상이 되면서 더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봤을 때 뭔가 균형이 깨진 옆구리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어디에 관리를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선선, 외측선. 네, 나선선은 이렇게 가는 거고 외측선은 옆구리 쪽이다. 그래서 둘 다 나선선은 크게 비틀어지게 만들고 외측선은 어떻게 보면 좀 촘촘하게 비틀어지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라고요? 크게 라운드 숄더. 네, 라운드 숄더예요. 라운드 숄더가 대부분 다 있어 현대인들이 아이들조차. 예? 그리고 관리하는 거는 목의 후두골과 상경추 왜곡 이거를 목의 후두골에 문제가 된 거를 상경추 왜곡이 만들어져서 그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옆구리가 이런 왜곡이 되면은 뭐가 온다? 따라해 보세요. 요통, 골반 왜곡, 무릎 관절염, 발목 다 와. 네, 이게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파. 네, 그죠?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그러면 사실 온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절, 또 어디 뭐 좌골신경통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데 뭔가 불편하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그리고 너무너무 흔한 무릎의 문제들 그리고 발목 삐는 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바닥이 한쪽이 이렇게 닳죠. 결국은 그게 내 몸이 다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나선선과 물론 딴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나선선과 외측선의 근막경선에 반영되고 있다. 자, 요거는 지금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서 갑자기 옆구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남동생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려고 비행기를 딱 타려고 그러다가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다 취소하고 병원에 갔는데 결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구리에 통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문을 조금만 더 그냥 이쪽 확 열어버리세요. 너무 덥네. 손 조심. 옆구리가 아플 때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지만 한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 밴드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는 일반적인 근육통은 오른쪽 왼쪽 다 아플 수 있어요. 담이 온다든가. 그런데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른쪽으로 옆구리에 통증이 온다.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로 결석은 뭐죠? 심장에서 요 관이 있죠. 요 관에 결석이 생긴 게 이렇게 내려다 걸리고 거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난소염, 그리고 신우신염은 여기 이제 투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심장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걸 신우신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왜? 약물을 너무 복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담적병.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위장병인데, 이거는 반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와 있네. 어쨌든 담적, 보통 지금 이제 적취 이래가지고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여기가 더부룩하고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돌이 있는 것 같고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옆구리가 아플 수 있다. 극심하게. 이거는 그냥 아픈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하게 아픈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간이 이제 크게 있잖아요. 우엽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옆구리 통증은 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아프게 되면. 근데 우리는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관리해야 돼? 옆구리의 이 늑간 근육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왼쪽에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뭐 담기 걸리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올 겁니다. 신장 결석, 요로 감염, 개시령. 개시령은 뭐라 그러냐면요,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위장 이 관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게 이제 근육이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뇌에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뿅 생기면 뭐라 그래요? 뇌 동맥류라 그래요. 이름이에요. 개실은 이 내부 장기에 이렇게 뿅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천공도 되기 쉽고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암도 되고. 그런데 특히 어디 많냐면 이 대장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게 된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외측선 여기 옆에 있다 그랬죠. 양쪽에. 거기에 근막경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목에서부터 와가지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있어. 뭐가 있죠? 비골두가 있죠. 비골두가 어디죠, 여러분? 자기 비골두 만져보세요. 종아리뼈의 머리 부분, 그죠? 밑에가 아니라 종아리뼈의 머리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 그걸 비골두라고 그러죠. 비골두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장비골근이라 그랬죠. 장비골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리를 따라서 골반에서 지그재그해서 겨드랑이까지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풀기가 편할까요? 힘들어요. 이렇게 바구니 짜듯이. 왜 바구니 짜는 것처럼 돼 있죠? 촘촘하게 잘. 네. 이 원래는 촘촘하게 자기 위치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볼까요? 17, 18 여기를 보면 여기 따라 읽으세요. 네, 흉쇄 유달근이 있고 후두골이 있고 유향돌기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진짜 중요하다고 매일 풀던 그 부위가 바로 외측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부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해부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들이 근막에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실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발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서 갈비뼈에 포인트는 어디예요?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의 늑간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다리, 이 허벅다리 있는 대로 쭉 올라가서 목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과 어깨, 고관절, 요추, 발목을 전부 왜곡시킨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의 근육을 뜯어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보지 않아도 천사봉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가 왜곡됐는지 알 수 있고. 자, 요거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프면은 저 밤에 좀 쉬고 있어. 말씀드리고 내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좀 쉬고 있어. 옆방에 가 계세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동맥이 지나고 또 자율신경이 지나고 그죠? 흉쇄 유돌근이 여기 있습니다. 자, 흉골과 쇄골에 붙어 있고 요 붙어 있는데 어딜까요? 크게 유양돌기, 예, 유양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제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크게 도판상근. 네, 도판상근은 이 여기 척추뼈 있죠. 척추 센터 뼈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전부 해서 판이야, 판때기. 판자라는 뜻이에요. 판자처럼 쫙 붙어가지고 이 유양돌기 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 흉쇄 유돌근이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몸이 틀어져 있으면 이게 틀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틀어지면 얘도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목이 풀어도 뻣뻣한 거야. 비틀어지고. 그래서 내 상경추가 틀어지죠. 상경추가 틀어지면 우리가 그때 배운 것처럼 견갑, 거근도 문제가 있지만 메인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경추가 또 왜곡시킨다. 여기 유양돌기를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옆구리를 관리하는 데서 시작이 어디다? 유양돌기인 거예요. 유양돌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승모근, 견갑근. 네, 우리가 그동안 상경추를 틀어지게 해서 상경추 틀어지고 치아도 틀어지고 이런 거와 연결이 된 견갑골, 이 날개축지에서 날개축지를 올리는 근육이 여기 보세요. 횡돌기, 경추의 횡돌기에 이렇게 넷넷넷넷 붙어서 견갑골에 붙어 있는데 얘는 안에 들어 있고 바깥쪽에 승모근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으니까 함께 왜곡이 되는 거죠. 요 교차 부분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디스크도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은 덜 틀어졌는데 한쪽은 또 만약에 틀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이렇게 이런 데서 오늘 통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갈비뼈의 이 늑간 근육도를 따라서 여기 또 모두 또 딴 것도 있죠. 네, 그거부터 하죠. 여기 안 들어왔네. 자, 고관절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요 진한 브라운색으로 된 거를 이제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를 맥시머스라 그래서 대둔근, 엉덩이의 제일 넓은 부분으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걔보다 안쪽에 들어가서 이 골반이 이렇게 있는 요 라인, 장골등이라 그러거든요. 요 부분에 있는 거를 중등근이라 그럽니다. 중등근. 예, 그 다음에 요 TFL은 근막을 얘기해요. 대퇴근막 장근. 따라해 보세요. 대퇴근막 장근. 얘가 굉장히 딱딱하고 얘하고 붙어 있는 이 다른 칼라로 된 거는 우리가 장경인대라 그럽니다. 장경인대. 장경인대는 말 그대로 인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안 풀리잖아요. 고관절이 있는 그 부분이 아프죠. 예, 아프고. 그리고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고 왜곡이 돼서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 오다가 푹 꺼져요.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좌골 있는 데가 까맣게 변하죠.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까맣게 변하는데 여기도 색이 변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왜곡되기 굉장히 자, 결국은 옆구리의 문제가 골반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이 골반이 왜곡을 잠깐 거기 이제 끄고 내가 얘기하는데 해가지고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게 목에서 유양절개 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예, 두 개의 근육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승모근하고는 뭐가 중첩된다 그랬죠? 견갑, 거근.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하고는 뭐가 두판, 상근. 예,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옆구리는 당연히 예, 이 늑강 근육들. 예,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예, 발목에 왜곡까지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지금 여기는 근막경선이 여러 갈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여기 넘어갔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나선선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는 우리가 그쪽부터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이게 이제 나선선인데 나선선은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되어 있다. 예, 목도 이렇게 되어 있죠. 후두골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옆구리에 우리가 이제 이 견갑 거근하고 승모근이 중첩되는 것까지 했는데 골로 내려오면 뭐가 있다? 능형근이 있어요. 능형근은 이 견갑골 안쪽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안쪽으로 이렇게 견갑골 안쪽으로 이 흉추에서 붙어서 견갑골 안쪽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전거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해부학에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했을 때 붙어 있겠죠. 요거는 그냥 찍지 마세요. 아니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또 자료로 올려요. 동영상을. 자, 요 뼈의 안쪽에서 전거근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골이 뭔가 이렇게 안으로 쏠리고 옆으로 되면서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거근도 같이 틀어져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골반에서 골반에서 옆구리의 전거근을 통해서 뒤에 등에 능형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니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거근은 또 어떻게 돼요? 복부에 깊이는 복행근이 있어. 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콜색 입은 것처럼 그 바깥에 외 복사근과 내 복사근이 또 이렇게 짱짱하게 돼 있고 그 바깥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직근이 식스팩으로 갈비뼈에 다 붙어서 내 몸을 균형을 맞춰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면 같이 연쇄적으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흉곽이잖아요. 흉곽이 잘못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같이 왜곡이 따라간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쫙 와서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이렇게 틀어버린다. 이렇게 우리 몸을. 그러면 그때 틀어지는 데가 골반에서 읽어보세요. 크게 다시 ASIS 전상 장골근. 장골극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려워서 우리가 ASIS라는데 요 골반뼈의 앞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대요. 청바지나 이렇게 깎이는 걸 입었을 때 가장 튀어나온 뼈를 말해요. 여기 있어요. 그게 장골은 우리 엉덩이 뼈를 장골이라고 해요. 극은 제일 높다. 예, 전상은 앞에 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골반뼈의 뒤가 아니고 앞에 있으면서 제일 높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SIAS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무슨 그 영등포 같이 여러 군데서 사통팔달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원형 다중 근막 부착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면도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발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자, 이건 이제 외측선이죠. 외측선에서 발목이 왜곡됐을 때 우리가 비골두, 한의학에서 또 우리 침뜸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구당뜸에서 맨날 족삼리의 족삼리. 뜸을 뜨세요. 그거 다 아시죠? 네, 네, 기억. 족삼리가 바로 요 종아리뼈와 이 경골은 우리가 정강이뼈라 그래요. 요 뼈의 사이, 여기는 이제 사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요 사이에 구멍, 그 부분이 족삼리예요. 요 근육이 틀어져, 장 비골근이 틀어지면 족삼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뜨라 그런 거지. 거기에 뜸을 떠가지고 되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죠. 막 태워가지고. 개를 보세요. 여기서 근육이 쭉 가서 새끼발가락 쪽에 여기로 와가지고 발바닥입니다. 얘는 발바닥으로 가서 엄지발가락에 요 중촉골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뭔가 띠똥띠똥해서 아치가 깨지면서 엄지발가락도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문제다? 옆구리의 외측선의 문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나선선은 우리가 아까 먼저 본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 가서 배를, 그래서 제가 가끔씩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복직근 이렇게도 풀지만 복행근은 또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풀으라고 그러죠? 대각선으로 풀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선선의 문제다. 그래서 나선선을 볼 때 머리는 후두골, 유양돌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능형근, 그 다음에 전거근, 그 다음에 늑골을 따라서 복사근이 있고 쭉 가서 자 AS, IS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아까 대퇴부. 그래서 이게 위치는 여기고 옆이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뼈의 부착점은 외측선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육은 얘는 앞에 있는 거고 이렇게 외측선은 측면에 있는 건데 뼈의 부착점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점 매고 뒤로 점 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고 또 측면까지 다 쫀쫀하게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골반이 틀어져서 내가 뭔가 이렇게 틀어진 게 골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신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깨가 틀어지죠. 그죠? 어깨가 틀어지거나 견갑골이 정상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빠져서 익상 견갑은 이렇게 들뜬 걸 말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경우에 폐암이라든지 폐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폐암 환자들을 벗겨놓고 보면 전부 이 견갑골이 있는 데가 울리불리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가 비대칭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여자들이 참 별거를 다 하더라고. 막 성형을 하는데 막 옆구리 성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부유방, 이름을 막 지었어. 유방은 아닌데 유방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게 다 왜 그래요? 옆구리에 근막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쏠린 거예요. 쏠린 거. 이러면 여기를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근막이 훼손되면서 몸이 더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튀어나왔다고 막 잘라. 그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냥 병원에서 그냥 마취하고 수술하면 편하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자, 결국은 근막을 안정시켜야지 보행도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고 느리다 이러면 벌써 생명 신호가 이미 점수가 팍 깎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한 나선선, 외측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다, 없다.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똑바로 피지도 못해.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유튜브를 봤는데 다리가 이렇게 꺾여서 거의 안진뱅이도 아니고 이렇게 꺾였어. 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이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운동을 해. 그런데 이게 여기가 굳어버리면 여기 이 골반에 문제가 오면
골반의 문제가 고관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관절의 각도가 틀어지고 그러면 무릎이 틀어지죠. 이게 똑바로 안 되고 골반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각도가 틀어지면서 무릎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아도 이걸 관리해주면 점점 호전돼. 근데 좋아져서 막 다니다가 병원에서 찍으면 연골은 금방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연골 다 닳았네요. 수술하세요. 그러면 또 수술대에 올라.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개념을 가져야 돼. 개념을 가져야지 내 몸을 지키지. 당장 천사봉을 들고 어디에서 조금 좋아져도 그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 인형도 있잖아요. 옛날 인형도 네, 했죠. 그러면 고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딱 끼면 다리가 그건 이제 고관절하고 틀려. 이렇게 딱 끼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면 또 제자리로 딱 쓰잖아. 딱 그런 식으로 얘가 틀어져서 얘가 틀어진 건데 얘가 이 고관절이 틀어지니까 무릎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마무리 져야 되는데 얘가 한쪽으로 틀어지니까 이렇게 어딘가 마찰이 생기니까 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자동차가 와서 불을 끄려고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막 빼. 그러면 계속 생기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닳아서 연골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외측선, 사선선을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 발목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발목 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 더 많은 거. 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다 되지 않잖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발이 좀 불편해. 그럼 우리가 천사봉으로 아킬레스건, 또 발바닥 이렇게 발등 하다 보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결국은 옆구리의 문제다. 요거까지 배웠고 네, 여러분이 제가